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각종 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마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자영업을 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최근 월세를 비롯한 각종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장사를 하려면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음식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푸드테크가 결합된 매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나만의 경쟁력을 가진 아이템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신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푸드테크는 다양한 외식 카테고리에 접목될 수 있지만 현재는 우선 패스트푸드 계열에 적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 치킨을 튀겨주는 라버트 치킨과 8분 피자 조리 시스템으로 유명한 고피자가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무인 그릴 수제버거를 최초로 상용화시킨 바스버거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 아르바이트로 롯데리아에서 일했을 당시 기계처럼 쉴 새 없이 버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버거 패티를 무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격세지감인데요. 사실 롯데리아 같은 일반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수제버거는 패티 퀄리티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수제버거가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버거 매니아들이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햄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의 경우 패티를 준비해 조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시간도 많이 들고, 특히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생산량의 한계도 있기에 이처럼 무인 그릴의 도입은 매출 퍼포먼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앞서 말씀드린 바스버거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스버거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셰프가 필요 없는 자동 그릴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매장에 상용화시킨 수제버거 브랜드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개발자들이 설립한 NEI에서 만든 패티 그릴 로봇 알파 그릴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파트너십을 통해 매장에 적용 가능하게 해왔는데요. 알파 그릴의 개발 초창기 당시 상용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나 매장이 없어서 테스트가 원활하지 않던 2021년부터 약 2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통해 2023년에 기계를 완성시키고 우선 직영점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며 퍼포먼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스버거는 2015년 광화문에 첫 매장을 낸 이후 8년 동안 약 20개에 가까운 직영점을 내며 시장성을 증명해 왔는데요. 바스버거를 만든 서경원 대표는 브랜드 런칭 초창기에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원래 이분은 키움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왜 요식업을? 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고 투자를 하는 자산운용 회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창업을 준비하던 2013년 당시에 한류 문화가 글로벌로 진출하던 상황에서 외식업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처음 도전했던 아이템은 바스티유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태원과 가로수길에 매장을 내고 초창기엔 매출이 잘 나왔지만 겨울철 매출이 급감하며 폐업을 고려하다 다시 한번 도전을 결심하고 그 다음 아이템으로 수제버거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러오는 핫플레이스가 아닌 데일리 상권에서 사계절 꾸준히 소비되는 아이템으로 햄버거를 선정한 뒤 그동안 직장인으로서 잘 이해하고 있던 오피스 상권으로 출점 지역을 변경해 2015년 초 광화문에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바스버거 런칭 이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필이면 매장 전면이 구청이 진행하는 도시 재개발 공사 지연으로 막혀 1년 가까이 매장 간판 등 시각적인 외부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손님들이 매장을 발견하기 어려우니 임차료를 비롯해 월 3천만 원 정도씩 적자만 쌓이며 운영비 충당을 위해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며 버텼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공감하실 텐데요. 당시 펀드 매니저 출신의 서경원 대표를 비롯해 다른 창업 멤버들도 디자이너, 회계사 등 원래 요식업 종사자가 아니었던 분들이어서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폐업할 수는 없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수제버거 배달을 준비해 직접 전단지도 돌리고 자전거로 배달을 다니며 인근 오피스에 매장을 알리던 중 재개발 공사가 1년 만에 종료되며 극적으로 매출이 상승했는데요.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2015년 12월 공사 펜스 제거 후 매출이 급성장해서 그 달에 바로 월 매출 1억을 찍고 기세를 몰아 2016년 4월에 여의도점을 오픈했는데 오픈 후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대박을 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3호점을 준비하기로 하며 이때 서경원 대표는 남다른 전략을 쓰는데요. 바로 외식업계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성공시킨 겁니다. 바스버거는 그동안 700명의 고객들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요. 매장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을 투자자로 만들었다는 점은 그만큼 고객들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호점 이후에도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며 2022년 오픈한 직영 18호점과 19호점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오픈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진행한 펀딩은
은행은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약속한 모든 수익이 지급 완료되었네요. 바스버거는 햄버거의 맛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소비자인 고객들에게 인정받아 단순히 단골 손님이 아닌 브랜드의 투자자까지 된 독특한 사례인데요. 8년 동안 꾸준히 직영점을 확장해 현재 1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며 전 매장에서 수익성을 증명하고 2023년 말부터는 가맹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직영점 매출로도 충분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가맹사업을 진행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무인그릴의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무인그릴의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니 시간당 200개 이상의 패티 조리가 가능해 가장 바쁜 점심시간대에도 주문량을 수월하게 생산해냈고요. 매장이 제일 바쁜 시간에는 시간당 300개까지도 생산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무인그릴은 패티를 양면에서 동시에 굽기 때문에 사람이 굽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게다가 무인그릴을 도입하면 그릴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 없기에 인건비 절감은 물론이고 주방온도 상승으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핵심은 일관된 맛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이 어느 지점을 방문하든지 동일한 맛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드리는데 바스버거는 직영점으로 충분히 메뉴에 대한 시장성을 검증한 뒤 무인그릴로 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패티의 맛을 균일하게 해 전바점 이슈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야 가맹사업을 전개했다는 부분에서 높게 평가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바스버거는 푸드테크를 접목한 매장으로 수제버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브랜드를 패스트 프리미엄 버거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키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어필된 것인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아직 본격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장의 단골들이 가맹점을 개설하고 직영점 중에 일부가 가맹점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서 현재 수도권에만 22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대충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포장해 가맹점 모으기에만 급급한 브랜드도 넘쳐나는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다수의 직영점 8년 동안이나 운영하며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가맹점의 평균 월 매출은 7천만 원대부터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은 1억 원을 훌쩍 넘는 1억 5천만 원의 매출로 현재 괜찮은 퍼포먼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2024년 1월 기준으로 바스버거는 누적 판매 1천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매장을 보면 펍의 느낌이 나고 실제로 맥주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매출에서 맥주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으로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매장 운영 시간도 보통 저녁 8시까지여서 간단히 버거에 맥주 먹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실제 직영점의 매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바스버거는 저녁보다는 점심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매장 평균 매출이 점심 6.5, 저녁 3.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었고 홀과 배달의 비중은 평균 6대4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장 위치는 주로 업무지구 지하 아케이드 같은 다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매장이 있었는데요. 점심을 먹으러 나오거나 퇴근 후 간단하게 한잔 하려는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기에 식사하러 나오는 주변 직장인들은 해당 상권의 지리를 아주 잘 안다는 점에서 매장 위치가 꼭 대로변에 있을 필요는 없어서인 듯합니다. 또한 상권 선정 및 부동산 물건 리스트업까지도 현재 본사에서 진행하는 방침상 올해까지는 서울 및 수도권 대상으로만 상담을 진행했지만 2025년부터는 지방 주요 도시의 창업 문의도 상담 진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 창업 비용을 안내해드리자면 홈페이지에는 최소 창업 가능 평수인 15평 매장 기준 약 9천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고요. 표에 안내된 비용 외에 현장에 따른 도시가스나 냉난방 등 별도 비용은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창업 비용 안내를 위해 본사에 문의해보니 현재 바스버거의 매장 크기 평균은 26평으로 26평 기준 창업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본사에서 권장드리는 사이즈는 26평이 아니라 상권에 따라 20평 내외가 가장 많다고 하고요. 평균 편수가 커진 것은 상권 규모가 이미 큰 곳에 평수가 큰 직영 매장의 가맹점 전환으로 평균 평수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얼마 만에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바스버거의 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28.6%가 나오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설명드릴 때 이 순수익률에 대해 의심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바스버거 역삼 직영점에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요청해 확인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실제 32% 정도의 순수익률을 기록 중이었고 가맹점은 로열티와 물류 비용이 추가되어 25% 순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팩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수익률 추가 개선을 목표로 식자재율의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현재 36% 수준의 원가율을 내년부터는 35%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인그릴과 테이블 오더,
혹은 키오스크로 매장이 운영되기에 매장이 안정화된 후에는 15% 수준의 인건 비율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가맹점 평균 매출을 7천만 원으로만 잡더라도 순이익률 25%를 적용하면 순이익이 월 1,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부동산 보증금 등 상가 비용을 제외한 초기 투자 원금 회수는 약 8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오픈 초반 인력 안정화 기간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판매가 잘 되는 대표 메뉴는 바스버거인데요. 그 다음이 하와이안 버거이고 나머지 버거들은 비슷비슷하게 나간다고 합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해 보니 버거 외에 무료 감자칩으로 제공되는 제임스감의 인기가 매우 좋았는데요. 그리고 소스와 음료 리필도 자유로워서 손님들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바스버거이지만 세상에 장점만 가진 브랜드는 없죠. 바스버거는 지금까지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 상권 위주로 출점을 해왔고 아직 출점하지 않은 오피스 상권들의 기회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학원가인 대치역점을 오픈해 일매출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오피스가 아닌 상권에서 완전하게 사업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오피스 상권의 매장들이 홀 판매 위주이기에 매출이 평일에 더 높고 주말에는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대신 주말에는 배달 매출이 증가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배민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때문에 배달은 많이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하고요. 또한 수도권 내에는 단골을 많이 확보하며 인지도가 있지만 이외 지역의 인지도는 아직 매장이 많지 않기에 현재 바스버거가 수도권에서 보여주는 매출 퍼포먼스가 내년부터 출점될 지방 매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개런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매장을 한다는 건 그동안 브랜드 본사가 준비해온 시스템의 노하우와 시간에 대한 노력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업이라면 내가 A부터 Z까지 모든 걸 준비하기보다 전문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런칭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인글을 상용화까지 발전하며 매출을 증명해낸 바스버거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브랜드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